전라도 시골시장에서 벌어진 뜻밖의 사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꽃집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뺨을 치며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성이 주머니에서 꺼낸 단 하나의 물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국정원까지 현장에 도착하게 된 걸까요? 지금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매일 새벽 4시 저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뜹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707 특임대에서 복무할 때는 새벽 3시 기상이 일상이었으니 지금은 오히려 1시간 더 늦게 일어나는 셈입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몸을 풀고 나면 이제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전라도 순천의 작은 골목. 햇살이 아직 머뭇거리는 시간에 저는 꽃가게 문을 엽니다. 제 가게 은하수 꽃집은 크지 않지만 동네에서는 제법 알려져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날 주문받은 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황토중학교 졸업식 장식용 꽃과 미소요양원에 보낼 꽃다발을 준비해야 하죠. 분홍 튤립, 하얀 백합, 노란 장미, 손끝으로 꽃잎을 매만지며 중얼거립니다. 예전에는 이 손으로 총을 잡고 때로는 생사를 가르는 순간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꽃을 다루는 손이 되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요원으로 그리고 군 보안사 정보요원으로 20년을 살았던 제가 이제는 꽃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니 스스로도 가끔은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꽃다발을 묶으며 저는 항상 작은 카드를 넣습니다.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노은아.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특히 미소요양원의 어르신들은 제 꽃다발을 받으면 항상 환하게 웃으시죠. 그 미소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꽃을 다듬던 중 문득 오른쪽 손목에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공작원과의 교전 중 얻은 상처입니다. 그때 제가 막지 못했다면 아마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이제 누구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꽃집 아주머니가 된 제 모습이 좋습니다. 은하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동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내일 있을 졸업식 준비로 분주한 모양이죠. 아이고, 교장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걱정 마세요. 졸업식 꽃은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은하 씨가 없으면 우리 학교 행사는 절반이 무너질 거예요. 저는 웃으며 준비해둔 꽃장식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얀 국화와 파란 안개꽃으로 만든 장식은 아이들의 순수함과 미래를 상징합니다. 꽃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 이것도 제가 특수부대에서 배운 암호 전달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후가 되면 저는 직접 미소요양원에 꽃을 배달합니다. 요양원 관리자 김민석 씨는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노은아 씨, 또 오셨네요. 어르신들이 오늘 아침부터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미를 더 넣었어요. 어르신들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합니다. 요양원에 들어서면 병실마다 한 다발씩 꽃을 놓고 때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에게는 이런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국가를 위해 숨겨진 영웅으로 살았던 지난날보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보람차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순천의 작은 시장을 지나며 저는 문득 뒷모습이 낯익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그리고 그 옆에 2명의 건장한 남성이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짓에서 위협의 기운이 느껴졌죠.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돌아와 마감 준비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꽃처럼 피어나야 한다고. 제가 지금까지 꽃을 나누며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꽃이 피기 위해서는 거친 가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아침 일찍 꽃가게 문을 열고 어젯밤 늦게 들어온 장미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리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셋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앞에 선 남자는 눈가에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고 뒤에 둘은 건장한 체격에 손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은하수 꽃집이죠? 앞선 남자가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인사가 늦었네요. 저흰 서울에서 내려온 금호파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순천 지역 사업을 맡게 됐어요. 남자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금호개발 이사 강태성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가 내민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정보요원으로 살아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발업자가 아니라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꽃만 팔고 있어요. 다른 사업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태성이라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죠. 어르신, 이 동네 규칙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여기 상권은 이제 저희가 관리합니다. 자리세 좀 내고 장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말투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제 군인 시절 경험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대응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55세의 꽃집 아주머니일 뿐입니다. 적어도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야 했죠. 자리세라니요? 저는 이 가게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알게 되실 거예요. 매달 50만 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죠. 대신 가게 안전은 저희가 보장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긴 순천이에요. 서울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곳 아니에요. 제 단호한 거절에 강태성의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창가에 놓인 제가 방금 손질하던 장미 화분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네요. 근데 이런 꽃들 참 상하기 쉽죠? 그가 장미 줄기를 손가락으로 꺾었습니다. 푸드득 꽃이 피 바닥에 떨어졌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이런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꽃이었습니다. 정성껏 키운 장미였죠. 그 꽃, 내일 초등학교 졸업식에 나갈 꽃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비웃듯 웃더니 장미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분이 깨지면서 흙이 사방으로 튀었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요. 그가 웃으며 다가와 제 뺨을 툭툭 쳤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50만 원. 아니면 그는 다시 한번 제 뺨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꽃가게도 저 화분처럼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화분을 치웠습니다. 흙과 함께 섞인 장미 꽃잎들을 손으로 모으며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북한 공작원과 맞닥뜨렸을 때, DMZ 인근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했을 때, 그때도 이런 침착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황토중학교로 전화를 걸었죠. 교장 선생님, 노은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내일 장식용 꽃 중 일부를 다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강태성과 그 일행이 남긴 발자국, 흙과 꽃잎이 흩어진 바닥을 깨끗이 청소했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후, 미소요양원에 꽃을 배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요양원 관리자 김민석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은하 씨, 오늘은 꽃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김민석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에게서 꽃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꽃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며 저는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리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역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까지 끊으려 했죠.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저는 창고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걸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형진아, 나 은하야. 잠시 침묵이 이어진 후 반대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노은아 누나? 정말 누나 맞아요? 그래, 나야. 미안하지만 도움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단지 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그리고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공간이었죠. 문을 열자 먼지가 일어났고 저는 잠시 기침을 했습니다. 방 안쪽 벽에 기대어 놓인 군용 트렁크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윤곽이 선명했죠. 이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중얼거리며 트렁크를 끌어당겼습니다.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그 무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만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죠. 트렁크를 거실로 가져와 등잔 아래 놓고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열쇠는 항상 목걸이에 달고 다녔습니다. 혹시 모를 나를 위해서였을까요?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기름 냄새, 가죽 냄새, 그리고 쇳내.
제 과거의 냄새였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707 특임대 요원 시절 입었던 군복과 패치, 단련된 군화, 작전 중 사용했던 단검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제가 받은 훈장들이 놓여 있었죠. 손으로 훈장을 쓸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했었지. 오른쪽 군화 안쪽에는 작은 포켓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오래된 신분증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은아, 707 특임대 소속, 보안사 파견 요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젊은 시절 제 얼굴이 신분증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고 차가운 눈빛. 지금과는 달랐죠. 저는 트렁크 바닥에 있는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작동하는 암호화된 통신 장비가 있었습니다. 극비 작전 때만 사용하던 것이었죠. 버튼 하나를 누르니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되었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형진아, 받고 있나? 통신 장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몇 초 후 스피커에서 형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이 채널 아직도 살아있네요. 놀랍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금호파라는 조직이 순천에 내려왔어. 표면적으로는 개발 회사인데 실상은 조폭이야. 내 가게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기관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누나, 정말 이런 일로 연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형진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순천으로 내려왔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죠. 707 특임대 최초의 여성 요원이자 보안사에서 중요 임무를 맡았던 저였으니까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줄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게 문제가 아니야. 뭔가 더 크게 돌아가는 것 같아. 저는 트렁크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군사용으로 특별 제작된 것이었죠. 전원을 켜니 놀랍게도 바로 부팅되었습니다. 저는 순천 지역 개발 계획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암호 해독과 정보 분석은 제가 가장 잘하던 일이었습니다. 형진아, 순천 재개발 정보 좀 알아봐. 특히 내가 있는 동네와 미소요양원, 황토중학교 부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나, 혹시 무기는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트렁크 맨 밑에는 제가 항상 사용하던 권총이 있었습니다. 은퇴할 때 반납했어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러지 않았죠. 아마도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 마. 난 이제 싸우지 않아. 정보만 필요해. 형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권총을 손에 쥐고 있었죠. 오래되었지만 관리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아무도 모르게 분해해서 청소했으니까요.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조용한 동네에 또 다른 불길한 기운이 찾아올 것이란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군복을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몸에 맞았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요가와 달리기가 체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거울 앞에 서니 20년 전의 그 노은아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단순한 임무 수행의 차가움이 아닌 지키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따스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마지막 작전이 될지도 모르겠네. 저는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모든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형진의 연락을 기다리며 저는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이 작은 마을과 사람들을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꽃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죠. 분명 어제 단단히 잠그고 왔는데 말입니다. 경계심이 올라왔지만 밖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훈련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반응했죠.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엉망이었습니다. 화분들이 깨져 있었고 꽃들은 바닥에 흩어져 짓밟혀 있었죠. 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경고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필 오늘 황토중학교 졸업식과 미소요양원에 보낼 꽃들이 모두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깨진 화분들을 치우고 살릴 수 있는 꽃들을 모아 새 화분에 옮겨 심었죠.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성과 그의 조직은 단순한 돈 요구가 아니라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급히 시장으로 가서 추가 꽃을 구입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이른 시간이라 필요한 꽃들을 구할 수 있었죠. 빠르게 꽃다발과 장식을 만들고 황토중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은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바빠서 그래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당신에게서 꽃을 받지 말라고. 위협적인 내용이었죠.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맞아주셨네요. 당연하죠. 10년 동안 우리 학교 행사에 항상 도움 주신 분인데 누가 뭐라 한다고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뭐라 하든 우리 아이들 졸업식은 예쁘게 치를 겁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준비한 꽃 장식을 강당에 설치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학교까지 위협하는 그들의 의도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미소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익숙한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어제 제 꽃가게에 왔던 강태성의 차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 꽃다발을 두고 조심스럽게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평소 반갑게 맞아주던 간호사 대신 낯선 경비원이 서 있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복도를 따라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강태성이 김민석 관리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꽃 계속 받았다간 여기 장례식장 될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 생각도 해보세요. 강태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김민석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나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데 김민석이 뛰어나왔습니다. 은하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꽃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어르신들 안전이 저도 원하지 않지만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어르신들 안전이 우선이죠. 김민석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뭔가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요양원 부지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계속 서류를 요구하고. 서류요? 어떤 서류를 요구했죠? 토지 관련 서류요. 요양원과 인근 땅에 대한 소유권 관련 서류를 보자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감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릿세 갈취가 아니라 토지 투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김민석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형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진아, 상황이 심각해. 그들이 요양원과 학교까지 압박하고 있어. 뭔가 토지 관련 문제 같아. 누나, 방금 정보 받았습니다. 금호파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대형 조직폭력배예요. 최근 부동산 개발 쪽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천 지역이 대규모 재개발 예정지라는 소식도 있어요. 그래, 내가 생각한 대로네. 요양원과 학교, 내 꽃가게가 있는 이 지역 전체가 그들의 목표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재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 지역을 선점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같이 지역 사회와 유대 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먼저 제거하려 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이 내 마지막 작전인 것 같네.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형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돌아온 후 군용 노트북으로 순천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었죠. 오랜만에 정보 분석을 하니 예전 실력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하며 저는 벽에 걸린 꽃병 뒤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그곳에 숨겨둔 것이었죠. 문 앞에 서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누나, 저 형진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정영진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한때 칠홍칠특임대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젊은 요원은 이제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낯익은 얼굴 2명이 더 서 있었습니다. 이건 김대철? 장우석? 형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옛 동료들 불러왔어요. 모두 현재 국정원 외곽 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10년, 아니 20년 만에 다시 만난 전우들이었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할까요? 저희는 거실에 앉아 각자의 소식을 간단히 나눴습니다. 김대철은 국정원 해외 정보팀에서 일하다 최근 준은퇴 상태였고 장우석은 대테러 전담팀의 자문역을 맡고 있었죠. 모두 현장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요즘은 그냥 꽃 장사하신다더니 또 말썽이에요? 형진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썽 아니야. 나 이제는 지키는 게 좋아.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태성과 금호파의 등장, 꽃가게 습격, 요양원과 학교에 대한 협박까지.
세 사람은 묵묵히 듣고 있었죠. 형진, 조사한 거 있어? 형진이 노트북을 꺼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금호파는 서울에서 시작된 조직폭력배지만 최근엔 부동산 개발 회사의 뒤를 봐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성장개발이라는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회사는 대형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고 있고 그 사모펀드 이름이 뭐지? KS캐피탈입니다. 해외 자본과 국내 재벌 자본이 섞여 있는 펀드예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KS캐피탈은 제가 707 특임대 시절 한 임무에서 마주쳤던 펀드였습니다. 당시 이 펀드는 불법 무기 거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었죠. 재미있네. 옛적들이 또 나타났군. 김대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펀드가 최근 순천 지역 재개발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누나가 계신 지역은 순천시의 친환경 문화단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어요. 장호석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누나의 꽃가게, 미소요양원, 황토중학교가 모두 이 구역 안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모두 재개발된다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거예요. 점점 상황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협해 싼 값에 땅을 사들이려는 것이었죠. 특히 요양원과 학교 같은 공공시설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중요한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다음 행동은 뭘까요? 형진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요양원과 학교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겁니다. 특히 소유권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는 건 법적 허점을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그들의 계획을 자세히 알아내야 해. 강태성은 겉으로 드러난 인물일 뿐 뒤에 누가 있는지 파악해야 해. 세 사람은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김대철은 KS캐피탈과 미래성장개발의 연결고리를 조사하기로 했고 장우석은 순천시 개발 계획의 내부 정보를 얻어오기로 했습니다. 형진은 강태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누나는 평소처럼 꽃가게 운영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주세요. 형진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같이 움직일 거야. 이건 내 문제니까. 세 사람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대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하 누나, 현장 감각이 아직 남아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한번 특수부대는 영원한 특수부대야. 걱정 마. 내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4개의 잔에 나눠 따랐습니다. 모두 잔을 들어 올렸죠. 옛날처럼 임무 완수하고 귀환합시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그리고 마지막 작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꽃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깨진 화분들과 짓밟힌 꽃들 대신 새 꽃으로 가게를 채웠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내면은 전혀 다른 상태였습니다. 다시 임무 수행 모드로 전환된 제 감각은 주변의 모든 것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형진으로부터 첫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근처 카페에 위치해 강태성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죠. 누나, 강태성이 지금 시청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꽃을 다듬으며 작은 이어폰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계속 지켜봐. 1시간 후, 김대철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KS캐피탈 조사했습니다. 이 펀드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가 청원그룹이에요. 기억나시죠? 청원그룹. 물론 기억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수행한 임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었죠. 당시 청운그룹은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제가 은퇴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었구나. 오후가 되자 장우석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순천시 개발과 공무원 출신 지인을 통해 내부 서류를 입수했던 것이죠. 누나, 드디어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순천시는 친환경 문화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이에요. 하지만 미래성장개발은 이미 2달 전부터 이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내부 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저는 3명의 동료와 함께 제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벽에는 지도와 사진, 관련 서류들이 붙어 있었죠. 마치 20년 전 작전실과 다름없었습니다. 정리해보자. 미래성장개발은 청운그룹이 배후에 있는 KS캐피탈의 자금을 받고 있어. 그들은 순천 재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했고 금호파를 동원해 이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어. 형진이 추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강태성이 오늘 만난 사람은 순천시 도시계획과 박 과장이었습니다. 몰래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서 강태성은 중년의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분명 뇌물이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장우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소요양원과 황토중학교 부지가 재개발 핵심 구역이라는 겁니다. 특히 미소요양원 옆에 있는 해맑은 고아원은 개발 이익이 가장 큰 위치에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맑은 고아원? 내가 매달 꽃을 기부하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고아원, 요양원, 학교 모두 공공시설이라 보상금이 크고 이전하기도 쉽습니다. 게다가 이곳들을 묶으면 딱 재개발에 필요한 면적이 나와요. 드디어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강태성과 금오파가 저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도 이해가 됐죠. 제가 지역 공공시설과 맺고 있는 관계가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알겠네. 왜 내 꽃길을 막았는지. 김대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 정면으로 맞서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해맑은 고아원의 소유권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이 있었거든요. 몇 분 후 화면에 나타난 정보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봐봐. 해맑은 고아원의 토지는 청운그룹 회장 이영호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 그리고 미소요양원의 건물은 미래성장개발 자회사 소유야. 형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자기들 소유의 땅을 재개발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거군요. 맞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황토중학교와 같은 국공유지도 강제 수용하려는 거지. 이럴 경우 보상금은 국가에 가지만 개발 이익은 모두 그들의 것이 돼. 장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직접 그들을 만나러 가볼 거야. 증거는 충분해. 이제 행동할 시간이야. 다음 날 오전 저는 평소와 다른 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꽃무늬 원피스 대신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죠. 20년 만에 꺼낸 옷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에 잘 맞았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작은 가방에는 모든 증거 자료와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누나, 정말 직접 가실 겁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형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난 준비됐어. 가게에 들러 특별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붉은 장미와 백합, 그리고 가시가 많은 엉겅퀴를 섞어 만든 독특한 조합이었죠. 꽃다발을 들고 금오파 본거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순천 외곽의 한 창고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2명의 건장한 남자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누구세요? 강태성 씨 만나러 왔습니다. 꽃집 아줌마예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비웃었습니다. 곧 저를 안으로 안내했죠. 내부는 창고를 개조한 사무실 형태였습니다. 중앙에는 강태성이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벽에는 순천 지역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이구, 꽃집 아줌마가 직접 찾아오셨네. 결정하셨어요? 50만 원 내실 거예요? 강태성의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다른 제안이라고요? 네, 내가 이 꽃을 들고 올 땐 전쟁이었단 뜻이에요. 강태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그의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청운그룹 이영우 회장님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KS캐피탈을 통한 자금 세탁, 미래성장개발을 이용한 불법 토지 투기, 그리고 공무원 매수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해주세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 보안사 정보요원 노은하입니다. 청운그룹 불법 무기거래건으로 수사했던 요원이죠. 강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주변 남자들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창문과 문이 동시에 열리며 김대철, 장우석, 형진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국정원 신분증을 들고 있었죠. 국정원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저항할 생각도 못한 채 제압되었습니다. 강태성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당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휘장을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707특 김대 휘장이었죠. 그리고 준비해온 증거 파일을 그의 책상에 펼쳤습니다. 이 자료는 24시간 안에 모든 언론사와 검찰에 전달될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즉시 순천에서 철수하고 재개발 계획에서 손을 떼세요. 특히 요양원, 고아원, 학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패배를 인정한 눈빛이었죠. 저는 꽃다발을 다시 들고 말했습니다. 꽃은 가져갈게요. 당신들에겐 아까운 꽃이니까요. 저희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형진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물러날 거야.
하지만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그대로 검찰에 넘길 거야.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김대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은하 누나답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많이 변했어. 예전엔 국가를 위해 싸웠다면 이젠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을과 사람들을 위해 싸우니까. 저희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청운그룹과 미래성장개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검찰에 넘기는 일이었죠. 장우석이 국정원 내부 라인을 통해 이미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그때처럼 이번에도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지만 마음은 더 가벼웠습니다. 이번엔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제 꽃가게로 돌아갈 시간이네요. 형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꽃집 아줌마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진짜 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황토중학교 졸업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는 가게에서 꽃장식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졸업을 앞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문에는 청운그룹 비리 수사와 미래성장개발 관계자 체포 소식이 실려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관심은 오직 오늘 졸업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에 있었죠. 은하 씨, 꽃 준비됐나요? 교장 선생님이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전과 달리 밝은 표정이었죠. 네, 모두 준비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릴게요. 트럭에 꽃장식을 실어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정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가져온 꽃장식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죠. 꽃 이모다. 예쁜 꽃 가져오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도와 강당을 꾸몄습니다. 빨간 장미와 하얀 백합, 노란 해바라기로 만든 장식은 졸업의 기쁨과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뒤로 물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하나둘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제가 준비한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꽃장식은 모두 노은하 선생님 덕분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학교 행사마다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해 주셨죠. 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은하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학교가 계속 이 자리에 남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얘들아, 이 꽃 누가 줬는지 알아?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꽃 이모요. 맞아. 그런데 꽃 이모가 사실은 우리 마을의 영웅이란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학교가 없어질 뻔했어.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따뜻한 마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인정이 부끄럽지만 기뻤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미소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김민석 관리자가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은하 씨, 오셨군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요양원 안으로 들어서니 어르신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아가씨,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어요. 당신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거. 저는 놀랐습니다. 텔레비전에요? 그래. 청운그룹 수사 소식에 당신 옛날 사진도 잠깐 나왔더구먼. 우리 같은 늙은이들 기억력이 좋아. 젊었을 때 그 얼굴 어떻게 잊겠어. 미소요양원을 나와 마지막으로 해맑은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제가 가져온 꽃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은하 씨,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모, 진짜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그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그냥 꽃집 아줌마일 뿐이야. 고아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화가 왔습니다. 형진이었죠. 누나, 작전 완료되었습니다. 청운그룹 회장 구속 영장이 발부됐어요. 미래성장개발도 수사 중이고요. 순천 재개발 계획도 전면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고마워, 형진아. 내 덕분이야. 아닙니다. 누나 덕분입니다. 누나가 물러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았습니다. 지는 햇살이 꽃들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제 인생이 이 꽃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인하게 피어나고 때로는 시들기도 하지만 결국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꽃처럼.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형진의 차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곧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고
저는 다시 평범한 꽃집 아줌마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작전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이 마을과 사람들을 위한 작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작전의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정원에 핀 작은 꽃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꽃처럼 피어나야 한다고.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제 저는 다시 꽃을 가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며 말이죠. 왜냐하면 제 손에서 피어나는 꽃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